아들의 결혼식, 남루한 차림의 어머니는 동창들에게 둘러싸여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바로 그때 장군들이 나타나 사령관님, 경례를 외치자 그녀를 무시하던 동창들의 얼굴은 사색이 된다. 오직 아들을 위해 평생의 영광을 숨긴 채 살아온 대한민국 최초 여성 장군의 가슴 아픈 사연. 본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날이었다.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아모르 컨벤션 웨딩홀은 그 이름처럼 사랑의 서약으로 가득 찬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은 반짝이는 샹들리에의 빛을 반사해 눈이 부셨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신선한 꽃향기가 뒤섞여 달콤하게 떠다녔다. 오늘 이곳의 주인공은 국내 굴지의 IT 기업 넥서스의 최연소 이사로 주목받는 김선우와 그의 아름다운 신부 국내 최고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의 딸인 오수진이었다. 결혼식은 그야말로 세기의 결합이라 불릴 만했다. 정재계의 거물들, 법조계의 명망 높은 인사들, 그리고 IT 업계를 이끄는 젊은 리더들이 하객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들의 명품 옷차림과 화려한 액세서리들은 웨딩홀의 호화로운 분위기와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완벽한 그림 속 어울리지 않는 한 점의 얼룩처럼 강은하 여사가 있었다. 그녀는 웨딩홀의 가장 구석진 자리,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값비싼 브랜드의 옷들 사이에서 그녀의 낡고 빛바랜 한복은 유독 눈에 띄었다. 수십 번은 빨아 색이 바랜 옥색 저고리와 무릎 부분이 희끗하게 달아빠진 검정 치마. 그것이 오늘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고단함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고 투박하고 거친 손은 쉴 새 없이 옷고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머, 저기 저 사람 좀 봐. 저런 옷차림으로 어떻게 여길 올 생각을 했지? 그러게 말이야. 꼭 우리 어릴 때 동네 구멍가게 하던 그 아줌마 같지 않아? 이름이 뭐였더라? 강은하. 맞다, 강은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은하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고개를 돌리자 화려하게 치장한 중년 여성 두 명이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킥킥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은하의 초등학교 동창, 지금은 강남의 사모님으로 불리는 이들이었다. 세상에 정말 강은하 맞네. 얼굴에 가난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좀 봐. 아들 하나는 잘 뒀나 보네. 이런 데서 결혼식을 다 하고. 아들이 잘나면 뭐해. 엄마가 저 꼴인데. 저러고 있으니 꼭 밥이나 얻어먹으러 온 사람 같잖아. 그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지만 은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얼굴로 텅 빈 앞 접시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오늘만큼은 사랑하는 아들 선우의 결혼식만큼은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단 하나의 보물, 선우의 가장 행복한 날에 오점을 남길 수는 없었다. 결혼식 일부가 끝나고 하객들은 뷔페 음식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은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배가 고팠지만 차마 음식을 가지러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화려한 사람들 틈에 섞여드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고역이었다. 그때 아까 그 동창들이 보란 듯이 은하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들의 손에는 맥주잔이 들려 있었다. 야, 강은하. 오랜만이다. 우리 기억은 하니? 한 여자가 비아냥거리며 물었다. 은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 봐. 그럼 잘 지내지. 너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으니까. 근데 넌 여전하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촌스럽고 가난한 건 변함이 없네. 다른 여자가 거들었다.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은하의 심장을 후벼 팠다. 하지만 은하는 꾹 참았다. 그녀의 인내는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대? 비결이라도 있어? 혹시 아들 등골이라도 빼먹은 거 아니야? 그 순간 은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아들을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입을 열려는 찰나 한 여자가 들고 있던 맥주잔을 은하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나. 손이 미끄러졌네. 차가운 맥주가 옥색 저고리를 적시며 흘러내렸다. 끈적한 액체가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내려와 턱 끝에 맺혔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 비웃음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은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를 조롱하던 여자들은 깔깔거리며 돌아섰다. 꼴 좀 봐. 아주 가관이네. 은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축축하게 젖은 옷의 불쾌함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웨딩홀을 빠져나가려 했다. 아들 선우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다. 이 모든 소란을 일으킨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은하가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소란스럽던 장례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웨딩홀 입구로 향했다. 입구에는 방금 도착한 듯한 4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년의 신사들이었지만 그들의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꼿꼿했다. 잘 다려진 최고급 군 정복, 가슴에는 약장과 훈장이 번쩍이고 있었고 어깨에는 별 4개 대장의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의 최상위 지휘관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웨딩홀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압도했다. 하객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해병 대사령관. 국군의 날 행사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인물들이 예고도 없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을 안내하려던 웨딩홀 지배인은 감히 말도 붙이지 못하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4명의 대장은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마치 처음부터 목표가 정해져 있었다는 듯 한 곳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군화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각, 또각하고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모든 사람의 심장을 밟고 지나가는 듯 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젖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초라한 여인 강은하였다. 4명의 대장은 은하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들을 대표해 가장 앞에 선 해병 대사령관이 은하를 향해 허리를 굽혔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사령관님? 웨딩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수장이 저 초라한 행색의 여인을 향해 사령관님이라고 부른 것이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굴욕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깊고 고요한 바다처럼 그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빛을 띠고 있었다. 해병 대사령관이 뒤에 선 3명의 대장들을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웨딩홀 전체를 진동시켰다. 전원 차렷.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시자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의 여성 사성장군이신 강은하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최고 지휘관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동작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도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절대적인 존경심이 가득했다. 웨딩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까 은하에게 맥주를 쏟아부었던 2명의 동창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멸시하고 조롱했던 친구가 대한민국 군의 전설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김선우였다. 그는 신부와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어머니 강은하. 선우에게 어머니는 언제나 없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늘 바빴다. 새벽같이 나가서 별을 보고 들어오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중학교 졸업식에도 심지어 그가 수능을 보는 날에도 어머니는 곁에 없었다. 그저 가끔씩 생활비를 붙여주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무심하고 무능력한 어머니.
그는 어머니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저 작은 군부대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다. 친구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차마 어머니를 제대로 소개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장군이라고. 한미연합사부 사령관. 선우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눈앞의 광경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저 초라한 한복을 입은 여인이 4명의 대장으로부터 경례를 받고 있는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란 말인가. 그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구석의 초라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4명의 대장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듯한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젖은 옷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조차 그녀의 기품을 해치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거대한 소나무와도 같았다. 선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평생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제육장 전설의 귀환. 해병 대사령관이 은하에게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사령관님, 외람되오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는 은하의 팔을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맥주를 쏟았던 동창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두 여자 앞에 선 은하는 그러나 분노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가난하게 살았다. 촌스럽고 배운 것도 없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내 삶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나는 내 아들을 부끄럽게 키운 적도 없다. 은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웨딩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아니, 아들 선우를 향해 말했다. 나는 대한민국 해병대원이다. 내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다. 내 아들 또한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키우고 싶었다. 그것이 내 평생의 신념이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웨딩홀 안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박수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몇몇 군 관계자들로부터 시작된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웨딩홀 전체를 가득 메웠다. 그것은 한 여성 군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자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삶에 대한 찬사였다. 결혼식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겨우 마무리되었다. 하객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웨딩홀에는 선우와 그의 아내 수진 그리고 은하와 4명의 대장만이 남았다. 선우는 차마 어머니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원망과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자리에 거대한 죄책감과 혼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침묵을 깬 것은 은하였다. 그녀는 대장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며 말했다. 다들 와주어서 고맙네. 하지만 오늘은 내 아들의 결혼식이야. 이제 그만 돌아가서 자네들 할 일을 하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아니, 괜찮네.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야. 은하의 단호한 말에 대장들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은하에게 경례를 하고 조용히 웨딩홀을 떠났다. 텅 빈 웨딩홀에 3사람만이 남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선우와 은하의 눈치만 살폈다. 한참 만에 선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어머니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은하는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래, 나다. 은하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평생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의 기록이자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들려주지 못했던 어머니의 진심이었다. 내가 태어난 곳은 황해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단다.
은하의 이야기는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전쟁고아였다. 포탄이 휩쓸고 간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살아남았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어린 시절, 그녀에게 세상은 거대한 적이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독해져야만 했다. 10살 때였을 거야. 피난민 수용소에서 나보다 어린 아이의 빵을 훔쳐 달아나다가 미군 병사에게 붙잡혔지. 그 병사는 나를 혼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전투 식량을 나눠주더구나. 그리고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 꼬마야, 강해져야 한다. 살아남아서 너처럼 약한 아이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 미군 병사의 말 한마디가 어린 은하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 그녀는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그것도 고아 출신의 여자가 군인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여자에게는 군대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수십 번의 거절과 무시를 당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같이 해병대 훈련소 정문으로 찾아갔다. 받아줄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텼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웠다. 결국 내 독종 같은 근성의 사단장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지. 내가 정군인이 되고 싶다면 남자 훈련병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고 이겨내라. 그러면 받아주겠다. 라고 하시더구나.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다. 하지만 은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남자 훈련병들 사이에서 이를 악물고 버텼다. 완전 무장을 하고 수십 킬로를 행군했고 갯벌에서 구르고 목봉 체조를 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더 혹독한 훈련과 조롱이 뒤따랐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해병대 훈련의 백미는 지옥주였다.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극한의 훈련을 받는 것이다. 많은 남자 훈련병들도 이 지옥주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나갔다. 모두가 은하 역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옥주 닷새째 되던 날 밤이었을 거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각계 전투 훈련을 받고 있었지.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정신은 혼미해졌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때 잿더미 속에서 나에게 빵을 나눠주던 그 미군 병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해져야 한다. 살아남아서 약한 사람들을 지켜줘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어. 은하는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철조망을 통과하고 흙탕물 속을 기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악귀와도 같았다. 그 모습을 본 교관들과 훈련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침내 지옥주가 끝났을 때 은하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자 훈련병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사단장 앞에 섰다. 사단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해병대 앵칼을 달아주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의 여군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은하의 군 생활은 그야말로 신화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실무에 배치되자마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탁월한 전술 이해 능력, 귀신 같은 사격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하들을 아끼고 이끄는 따뜻한 리더십. 그녀는 남자 군인들도 하기 힘든 특수 훈련을 자원했고 언제나 가장 위험한 임무의 최전선에 섰다. 월남전에도 참전했었지. 그곳은 정말 지옥이었단다. 매일같이 동료들이 죽어나갔고 나 역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 은하는 그곳에서 전설적인 전투를 치렀다. 적의 기습으로 고립된 아군 부대를 구하기 위해 그녀는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었다. 수십 명의 적을 상대하며 부상당한 부하들을 구해냈고 적의 지휘부를 교란시켜 전세를 뒤집었다. 이 공로로 그녀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 공훈장을 받았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강철의 여인, 전장의 암사자와 같은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갔다. 치열한 전장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났다. 그는 은하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정한 소령이었다.
그는 은하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여린 마음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고 그녀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내가 군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여자라는 것을 일깨워준 사람이지. 그 사람 앞에서만은 나도 평범한 여자로 돌아갈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전쟁이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선우가 태어났다. 은하는 처음으로 군복을 벗고 평범한 엄마로서의 삶을 꿈꾸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선우가 3살 되던 해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동해안으로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시작되었고 은하의 남편 김정한 소령도 작전에 투입되었다. 작전에 나가기 전날 밤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말했지. 은하야,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우리 선우를 훌륭한 아들로 키워줘.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잘 해낼 거라고 믿어. 라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작전 중 부하를 구하려다 적의 총탄에 맞아 장렬히 전사했다. 남편의 유품을 끌어안고 은하는 목 놓아 울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 선우가 있었다. 그녀는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은하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엄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군인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결국 나는 군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남편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자 내 아들 선우를 더 넓은 세상에서 더 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군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내 아들이 겪을지 모를 편견과 차별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녀는 다시 군복을 입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독하게 자신을 채찍질했다. 그녀는 남편의 목까지 그리고 아들의 미래까지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싸워야 했다. 그 후로 은하의 삶은 오직 군대뿐이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쪼개가며 일에 매달렸다. 그녀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그녀는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장군, 최초의 여성 군단장, 그리고 마침내 해병대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자 한미연합사부 사령관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녀가 별을 다는 동안 아들 선우는 홀로 자라야 했다. 은하는 아들의 곁을 지켜주지 못했다.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운동회에도 갈 수 없었다. 그저 멀리서 아들이 잘 자라주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선우야, 나는 내가 원망하는 것을 안다. 엄마 없는 아이라는 놀림을 받으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는지.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 모든 결정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 은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강철처럼 살아온 그녀가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눈물이었다. 선우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부재 중이었다. 어린 선우에게 집은 텅 빈 공간이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희미한 존재였다. 가끔씩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피곤에 지친 얼굴로 잠만 자다가 다시 떠나곤 했다. 그녀는 선우를 안아주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투박한 손길과 무뚝뚝한 말투는 어린 선우에게 상처가 되었다. 사춘기가 되면서 선우의 반항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군인이라는 사실조차 그에게는 수치였다. 친구들이 부모님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는 얼버무리거나 거짓말을 해야 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어머니를 모셔오라는 통지서를 받았지.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옆집 아주머니에게 엄마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사실을 아신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더구나.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내 뺨을 때렸지. 그때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어머니를 찾지 않겠다고. 내 인생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겠다고. 그날 이후 모자 사이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선우는 악착같이 공부해 명문대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최고의 기업에 입사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했다. 그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어머니의 고백을 듣는 동안 선우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했는지,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투정 부리고 반항하던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던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우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가 텅 빈 웨딩홀에 울려 퍼졌다. 수십 년간 쌓아온 원망과 미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은하는 말없이 다가가 우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투박한 손길이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선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상처의 치유이자 길고 길었던 오해의 끝이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아내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녀는 은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만 원망했습니다. 은하는 수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아니다, 아가. 내가 뭘 알았겠니? 다 내 탓이다. 이제부터라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하마.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웨딩홀의 화려한 조명 아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오해의 벽은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이해와 사랑이라는 더 단단한 기초가 세워지고 있었다. 며칠 후 은하는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만류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게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한 명의 군인이 아닌 한 명의 어머니로, 할머니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녀의 전역식은 국군 역사상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다. 수많은 장병들이 그녀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격려하는 후배 장병들에게 담담하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나는 오늘 군복을 벗지만 내 조국 대한민국은 영원히 내 가슴속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있기에 나는 이제 마음 편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모두에게 감사한다. 전설은 그렇게 명예롭게 퇴장했다. 그리고 한 명의 평범한 어머니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군복을 벗은 은하의 삶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평생을 명령하고 명령받는 삶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평범한 일상은 오히려 더 어려운 과제였다. 특히 며느리 수진과 손녀딸 서연이를 대하는 것은 그녀에게 가장 큰 숙제였다. 할머니, 이거 읽어주세요. 5살배기 손녀 서연이가 동화책을 들고 와 은하의 무릎에 앉았다. 은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평생 작전 계획서나 군사 보고서만 읽어왔지 동화책을 읽어본 기억이 없었다. 옛날 옛적에 공주님이 살았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공주님은 K2 소총을 들고 적을 섬멸했다. 서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를 쳐다봤다. 수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서툴지만 손녀와 가까워지려는 시어머니의 노력이 사랑스러웠다. 은하는 아침마다 아들 내외 대신 장을 보러 나섰다. 재래시장의 복잡한 인파와 흥정하는 소리는 그녀에게 또 다른 전장이었다. 아주머니, 이 콩나물 한 봉지에 얼마요? 한 봉지에 1,000원. 너무 비싸다. 700원에 합시다. 아이고 할머니. 남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다.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다. 은하는 군대에서 하던 버릇대로 상인과 가격 협상을 벌이곤 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상인들도 곧 그녀의 우직하고 정직한 모습에 마음을 열고 장군님 오셨냐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장바구니를 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어느 겨울날 수지는 은하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주었다. 투박한 손으로 바늘을 잡은 은하의 모습은 영락없는 초보였다. 코를 빠뜨리고 실을 엉키게 하기를 수십 번. 어머님, 그렇게 힘을 주시면 바늘이 부러져요. 이것 참 수류탄 던지는 것보다 어렵구나. 은하는 툴툴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끙끙대며 마침내 손녀 서연이를 위한 작은 목도리를 완성했다. 삐뚤빼뚤하고 볼품없는 모양이었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낡은 앨범을 꺼내보았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갓난아기였던 선우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보고 있소? 나 이제야 당신이 말한 평범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소. 우리 선우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랐소. 그리고 나에게 예쁜 며느리와 손녀도 생겼소. 하늘에서 편히 쉬시오. 이제 내가 이 가족을 지킬 테니. 선우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왔다. 예년 같았으면 은하 혼자 조용히 국립현충원을 찾았겠지만 올해는 달랐다. 선우와 수진 그리고 서연이까지 온 가족이 함께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선 선우는 감회가 새로웠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어머니에게 들었던 아버지의 이야기, 그의 희생과 사랑을 떠올리며 선우는 아버지의 묘비에 조용히 국화꽃 한 송이를 바쳤다. 아버지,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하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와 슬픔이 현재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따뜻하게 치유되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은하와 선우 가족은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은하는 돗자리에 앉아 김밥을 싸고 선우는 손녀 서연이와 함께 비눗방울 놀이를 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도 같이 놀아요. 서연이가 달려와 은하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은하는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와 함께 술래잡기를 했다. 군복을 입고 전장을 누비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손녀의 재롱에 한박 웃음을 짓는 평범한 할머니가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선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어머니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었다. 평생을 무거운 갑옷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았던 어머니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다. 제25장 눈물의 바다는 마르고 사랑의 강이 흐르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선우는 어머니의 방을 찾았다. 은하는 창가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주무시지 않고요. 아, 선우냐? 달이 참 밝구나. 선우는 어머니의 곁에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래, 행복하더구나. 내 평생에 이렇게 마음 편한 날이 있었나 싶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선우는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은하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모자의 가슴속을 흐르던 차가운 눈물의 바다는 이제 모두 말랐다.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의 강물이 따뜻하게 흐르고 있었다. 강철 같던 심장을 가졌던 여인, 그녀는 이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으로 가족을 지키는 등대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위대한 헌사였다.